인간 공부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골아픈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은 슬픈 시간이고 좀 안 좋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좀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촛불 하나를 떼창하면서 시작했는데 마이크를 주니까 또 마이크를 잡고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놨죠. 그래서 졸업식 날 다시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현타가 오겠죠? 네. 네, 오늘은 인간과 윤리라고 하는 약간 꼰대스러운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공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 맞다. 제가 한 1분만 시간 좀 주세요. 패들릿을 리셋 시켜야 되는데 깜빡했어. 여러분들 떠드세요. 뭐 노래를 하나 들을까? 나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듣고 싶어. 뭐죠? 그게 뭐죠? 비긴 어게인, 아니 뭐지? 비긴 어게인 맞나? 그 별 보러 가자 그 공항에서 부른 거 있잖아. 이수연 비긴 어게인. 있다. 현이야? 아, 오케이. 요즘 듣고 있어요. 이게 아이폰이거든. 아, 저렇게 멋지고 저렇게 노래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 잘하기 너무 부러워요. 아, 개부러. 나 노래 못해. 성가도 못해. 연습할게. 저 노래를 연습해볼까? 자, 인간과 윤리.
거두절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 몇 마리 날아가고. 네, 여러분들 입장료의 2배를 내면 줄을 서지 않아도 좋다. 어때요? 좋아. 오, 전시관과 온도차 굉장히 다름. 괜찮아요? 나는 2시간 동안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직급문외가 막 옆문으로 들어가. 알고 보니까 돈을 더 내네야. 불편해? 짜증나? 다 같이 2배짜리 구매해서 의미가 없는데. 다 같이 2배짜리를 의미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가 되면요. 그냥 줄 서던 사람도 다 입장료 2배 내고 그냥 빨리 타는 거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져. 예. 그래서 이따가 나와요. 세배를 내면 기업의 술수 같아요. 기업의 술수, 돈을 벌기 위한 술수. 기업은 어차피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이익 추구가 어떻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이루어지느냐 차이인 거예요. 많이 불편하신가요? 그래요? 많이 불편해. 크탁크탁크탁. 많이는 아니야? 혹시라도 저렇게 해볼 생각이 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문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올란도에서는요, 모든 놀이기구를 맨 앞에서 즐기세요. $149를 더 내는 거예요. 더. 엄청 비싸죠? 네. 저 1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줄을 얼마나 길게 쓰길래 저러는 건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엘베 탑승료가 22불인데 45불을 내면은 기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대기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돈을 20불을 더 내면 탈 수 있어. 계산하겠죠. 내 시간과 내 돈을. 여러분들이 기사에 누워서 이렇게 뒹굴 하는 시간과 뉴욕에서의 시간은 질적으로 다르죠? 인터스텔라. 시간이 다르게 흘러. 여러분들의 시간의 가격을 매길 거예요. 그때 가서는. 네. 그래서 해외여행 나중에 스케줄 짤 때 보면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숙소가 외곽에 있는 숙소보다 3배 비싸. 그래도 거기 선택하는 이유는 3시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이곳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바쳐서 돈을 얻는 때예요. 알바를 할 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해서 시간을 벌 때가 생겨요. 저도 그럴 때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더라고. 그 학교를 다닐 때, 전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닐 때 여기서 이 학교에서 조치원역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무광호를 타고 내려서 시내버스를 20 몇 분 동안 타고 가면은 총 시간이 2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돈은 얼마인지 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오송역에다 불법 주차를 하고 KTX 타고 무궁화호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버스가 아니라 택시를 타고 신촌까지 갔어요. 정확히 금액이 2배더라고. 정확히. 시간은 정확히 반이더라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뭘 타야 돼요? KTX 타야지. 차가 오송에 있으니까. 토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때가 온 건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날부터는 다시는 조치원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시간을 아끼고 싶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아직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잘 없으셨을 거예요. 자, 시간이 다르게 흐른단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저런 게? 갑자기 왜 이게 무슨 질문이지? 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정훈이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수기에는 너도 나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 1한정 30매, 1한정 70매.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 그죠? 저거 누구나 다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더 내면 롯데월드에서 마음껏 탈 수 있다. 지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이 많이 불편했나요? 자, 그걸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별 보러 가자를 본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엄지척이 있어요. 뭐 괜찮다. 까짓 거. 그럴 수 있지. 엄지척 눌러주시고요. 안 된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 라는 분들은 엄지 다운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밑에 거 누르지 마세요. 놀이동산만 누르세요. 놀이동산만. 밑에 거 누르지 마요. 나랑 별로 세스피어 누르지 마요. 아, 네. 이게 새치기 아닙니까? 1시간 동안 줄을 서는데 얘는 새치기 하는 거야. 돈 내고 새치기. 이걸 놀이동산 새치기라고 할게요. 새치기 아니야, 새치기 맞아요. 이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야. 왜안 좋은 애들 아까 8명 있었는데 안 좋은 애가 8명인데 줄었어? 새치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돈 내고 새치기라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아요. 네. 자, 다음 사례를 봅시다. 이거는 놀이동산이 아니고요. 리버사이드 고속도로의 카풀 차로예요. 이게 뻐전 차선이죠. 2명 이상 탄 사람들은 여기를 갈 수 있는데 2명이 안 타고도 여기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하루에 12불을 내면요. 하루에 15,000원을 내면은 무료 도로인데도 돈을 내고 가겠다. 대신에 난 여기 쓰겠다. 어떨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요거는 사람들이 렉서스 레인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렉서스 정도 타는 사람들은 뭐 탈 수 있겠지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투로 렉서스 레인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나는 못 타, 저 차선을. 자,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의견이랍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통근자들에게는 이 차선이 뻐전 차선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뭐 별말 없었는데 혼자 여길 간단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럼 저는 보고서 약간 좀 튀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로 자체가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고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통근자들은 불합리하다. 왜? 이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니까 그냥 개방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필리핀에 가보시면요. 마닐라에 밑에 도로는 완전히 꽉 막혀 있고요. 하이웨이가 있어요. 하이웨이. 돈 내고 타는 곳이에요. 2배 비싸요. 아니, 무료고 돈을 내요. 여기에 2배를 내면 스카이웨이가 있어요. 3단 고속도로. 위에는 질주를 해요. 질주. 똑같은 길을 가는데 3단 도로예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중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네, 드라마 카지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돼. 추가 비용을 받고 빠른 서비스 제공받겠다는데 뭐가 튀겼냐? 맞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는 놀이동산은 아니에요. 차로예요. 약간 다르다. 느낌이. 여러분들 우표 붙여보셨어요? 우표? 나는 붙여봤는데. 빠른 우편이라고 있어요. 우표를 2배 붙이면 빨리 가. 내가 돈 많이 내서 하겠다는데. 페덱스도 빠른 우편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본주의, 뭐지? 왜 하나도 없지, 여러분들? 잠깐만. 저희들끼리 다 제가 다시 좀 찍어볼게요. 뭐지? 오케이, 28명, 8명. 좀 줄었어. 2명, 29명 늘었어. 야, 네. 지 혼자 바뀌는데 이거 좋아요 눌러도 이렇게 바뀌어요. 막 없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바뀌고.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자아가 있나 봐. 오, 핸드폰에 자아를 걸리는 그럼 처음인데. 애들로 신고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놀이동산하고 뭐 좀 달라요? 결이? 지금 딱 2명이 의견이 바뀌셨는데 혹시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왜 놀이동산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익명이 안 좋은 점. 말하라 다이. 전 둘 다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전 시간에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좀 대화가 좀 잘 됐는데 놀이동산과 요거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몰라도 좀 다르지. 놀이동산은 뭔가 좀 즐기는 거고 이거는 막 통근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재화나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서요. 시간을 보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시간을 막 그냥 뿌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격 체계가 잘못 매겨졌어. 좀 비싸게 매겨지면 사람들이 줄을 안 쓸 텐데 너무 싸게 매겨지니까 줄을 막 서서라도 사람들이 개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격을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새치기를 위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자신의 시간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거. 제가 무궁화호를 타다가 KTX 탄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시간의 가격을 매긴다. 그래서 이것은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윤리적이다. 경제학적으로. 맞는 거다. 이건 맞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라고 뉴욕 공립극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셰익스피어 무료 야외 공연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공연이래요. 최고의 극단, 세계 최고의 극단이 세계 최고의 작품을 가을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해마다 바꿔서 연기하는데 너무나 멋있대요. 특히 이게 무료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걸 유료로 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저렇게 훌륭한 오페라나 뮤지컬은 보통은 약 한 3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입장권을 겟하기 위해서 평균 7.8시간을 줄을 쓴대요.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 근데 저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거든요. 옛날 기준으로 그럴 겁니다. 2장을 구하기 위해서 7.8시간을 줄 서고요. 가족이 4명이면 엄마 아빠가 7.8시간을 줄을 서서 겟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시간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저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바로 입장권을 대신 받아주는 사업이 생겨납니다. 무료 입장권이 $125 수고비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표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약 15만 원 정도의 돈으로 저 공연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줄을 서지 않아도. 네. 괜찮아? 응. 자, 서비스 운영자의 주장은요. 공연의 가치를 가장 크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제 리모컨 10년도 넘은 리모컨이라 이 아주 희한한 포트예요. 이건 여러분들 모르는 이 희한하게 생긴 포트라서 요 케이블을 못 사면 충전을 못 해. 옛날 폴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삑하네. 충전기 아니에요? 그래? 그래? 그런 리모컨인데 저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똑같은 거 또 살 거예요. 여기에 키패드가 붙어 있거든. 키패드. 이걸로 페이지를 넘길 수 있거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소중해. 근데 이거를 판다. 얼마에 사다 해? 네? 얼마에 살 거야? 얼마면 살 거야? 조도 안 사? 조도 안 사는 탈락. 네? 이거요? 음. 제가 사야 돼요? 아니, 얼마면 살 거야? 제가요? 설마 너한테 강매를 하겠냐 내가?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 소중한 거요? 이거 58,000원짜리야. 저는 그러면 5,000원? 5,000원? 500원? 500원? 그래도 소중한 거니까. 어? 나에게 소중한 건데 너에게도 소중하니? 아니,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3만 원. 3만 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리모컨은 다 할 겁니다. 맞죠?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가는 게 시장 논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 어디 갔어 하면. 그러니 이거는 맞는 거예요. 더 이 공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무료니까 본다가 아니라 15만 원이라도 내가 본다라는 사람이 보는 게 배우 입장에서도 좋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크레이그리스트닷컴에서는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표시해 주세요.
자, 엄지다운이 더 많네요. 근데 이거 암표의 기준이 매크로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줄 서서 아, 예전에, 지금 아니라 예전에는 줄을 섰대요. 지금 매크로예요? 아니,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온라인? 매크로일 수도 매크로겠지. 응. 온라인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여러 대의 PC로 같은 IP에서 하면은 안 되게끔 하는 장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이 기업에서 몇 프로가 소비되는지는 몰라요. 제가 몰라요. 그 나왔을 거야, 통계가. 야, 비슷비슷하네요. 자, 이번에는 엄지 다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죠? 어떤 차이일까요?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편향돼서 말을 했나?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그 대리해주는 사람들이 줄 서서 받으면은 그거는 노동이 있으니까 인정인데 요새는 매크로 그 프로그램만 돌려도 그러니까 내가 볼 거는 아니고 무조건 되파리꾼들이 막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번에 뮤지컬 데스노트 같은 경우도 막 1초 만에 썩어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경험에는 오히려 이게 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위에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그걸 못하는 면이 좀 더 컸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겪은 것도 있다 보니까 다운. 분하다. 나쁜 놈들. 매크로 쓰는 놈들 하여간. 네, 차라리 그냥 줄 서서 받은 거면은 그거는 그래 고생했으니까 그거 받아간 거지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인터넷 프로그램이 그냥 1초면 딱 되니까 그거는 중간에 노동이 들어있고 노동 때문에 그 사람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괜찮다. 이 얘기는 다음 사례에서도 또 보여줍니다. 고마워요. 손까지 들어주시고. 제주는 공연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는 그 중간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건 정말 그 가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치를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공연을 보고 싶었으면 자기가 평균 7.8시간을 기다려서라도 표를 얻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이야기 고맙습니다. 대본 깜짝 놀랐어요. 좀 화도 난 것 같아, 그죠? 네, 완전 화났어. 네, 이모티콘 좀 보내주세요. 네. 아, 멋집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오, 비슷하게 나왔어요. 와, 좋아요. 제주는 배우들이 부리고 돈은 그치?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 네, 채연아 고맙다. 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의회. 정책이 바뀌면요, 어떤 기업이 막 또 승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막 뭐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가가지고 의회 공청회 때 가서 힘을 행사해요. 스톡스톡 하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뭐 해주겠다고 또 이렇게 딜도 하고.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의회 로비에서 해요. 로비에서 쑥덕거리다라는 말이 로비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로비스트고, 로비스트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직업, 합법적 직업이에요. 4대 보험이 되는. 미국도 4대 보험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네, 그렇게 이분들이 필참 이벤트를 해야 돼. 저 꼭 가야 되는 거야, 저기에. 그런데 저기 줄을 또 엄청 쓴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2박 3일간 줄을 선다고 해요.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 로비스트들은 시간이 금인데 그럴 수가 없어서 대신 줄을 서주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칭 의회 대리 줄서기 사업의 리더라고 홍보를 하는 걸로 봐서 의회 대리 줄서기 사업도 많은가 봐요. 라인스탠딩닷컴이라는 회사가 생깁니다. 누가 줄을 쓸까요? 알바생이 서요. 알바생. 누가 알바를 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어떤 분일까요? 할 거 없는 사람. 백수. 맞아요. 노숙인 분들이 줄을 서요. 노숙인 분들. 이게 실제 의회 앞에 노숙인 분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 시간당 요금이 50불 정도고요. 노숙인 분들에게 15불 정도 가요. 개꿀. 그죠? 노숙인 분들은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당 15불짜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저기 앉아 있으면. 뭔가 면접까지는 아니겠지만 막 경쟁이 있겠지. 요 동네가 노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사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중간에서 핵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게 노동이 들어있고 노동 때문에 수요가 뭔가 창출됐어요.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릭해 주세요. 자, 네. 그 미국 시간당 평균 요금 그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검색하고 계셨으면 기다려주세요. 대건이가 아주 그냥 나의 GDP야 우리 대건이는.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간당 2만 원을 줘도 직원 알바생 못 구한다는 그 미국의 그것들 많이 봤어요. 그치, 2만 원 줘도. 오, 얼마 안 되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근데 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다운이 3명. 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표시하신 분 한 분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오, 수연이. 그냥 사회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저런 일을 하게 계속되면은 노숙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럼 계속 노숙자들이 증가할 거고, 그럼 이제 노숙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일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사회가 계속 발전할 것 같아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봤네요. 실제로 그게 그런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고마워요. 약간 좀 무의도식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무의도식이 아니라 뭐죠?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뭐지? 노숙인들한테 많이 시킨다 그랬는데 노숙인들이 그 동네에 많이 몰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역 주민의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약간 가만히 있으면서도 편할지도 있지만 약간 서울 같은 데서 가도 약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뭔가 도시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퀄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냉정하게 말하면 생각은 못 해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좋아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굉장히 윤리적인 관점으로 글을 쓰는 매체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매체 중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욕을 먹더라도 따박따박 할 소리를 하는 매체예요. 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대중을 모욕했다라고 글을 썼어요. 의회는 신성한 것이래요. 신성한 것 맞아요. 대법원, 뭔가 우리나라의 사법부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고 세 번 3심 제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법은 결정은 뭔가 지엄한 것. 헌법재판소 지엄하잖아요. 뭔가 그런 신성함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입장권을 돈으로 매매한다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있어요. 줄서기라는 것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에게는 지켜져야 하는 어떤 노력인 거죠. 그 윤리가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라는 시장 윤리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신문기사 내용이에요. 선착순은 사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이거든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 하지만 그게 돈을 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중 시장 윤리가 바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스탠딩닷컴의 소유주는요, 로비스트들은 정보 분석을 잘하고 의원들은 결정을 잘하시는 반면에 라인스탠들은 기다리는 데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각자가 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각자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서로가 윈윈윈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노숙인분들이 어떤 수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복지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도 수익이 생기고 노비스트들도 돈을 아끼고, 아니 시간을 아끼고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논지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어느 게 맞는 거냐. 경제적 효율성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는 약간 서로가 헷갈려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도 값을 좀씩 다르게 매겼고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판단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 네 가지가. 그렇다면 이게 왜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서로 다른 레벨이에요. 이것들이 놀이동산하고 의회는 달라. 이것들이 다른 층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판단의 기준. 이게 뭐냐라는 것.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가 왜 생겨났는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저게 이번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네, 저거를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시험에 다 가깝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재화나 서비스가 왜 생겨났는가,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설립 정신 또는 목적이에요. 요거는 다음 주 시간까지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설립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예요. 퍼블릭 시어터, 그 뉴욕주의 공립극단인데,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숙인들이나 다 와서 이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셰익스피어 정신이라고 해요. 전 셰익스피어 정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셰익스피어를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동양에서 최고로 많이 하셨어요. 논문을 제일 많이 쓰셨어요, 동양에서. 그분이 제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명절 때 잠깐 만나잖아요. 그때 셰익스피어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기억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 세상에 모든 주어진 재화들,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셰익스피어 정신이래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았는데,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지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도 그게 맞는 거다라고 몸에 익은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정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에 또 가까운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막 없어요. To walk on that Delaware stage in the middle of the greatest city in the world, in one of the greatest theater companies and traditions that have ever existed in this world. It's a unique experience. It's nothing like it. You can feel just by sitting in the theater that you're in the center of the university. It's so wonderful to perform to an audience that before you utter the word, they're in love with you. They want to be there. They're there to have a good time. So the energy is very different. It's so communal in that sense. Shakespeare in the Park brings this incredibly diverse audience into the singular space for the singular event. Still such an amazing thing that we all get to come together for a live show. Thousands and thousands of more people are going to experience what this community creates together. When someone supports Free Shakespeare in the Park, they're helping to share the culture with all of New York. 좋은 내용이죠. 네. 정말로 훌륭한 공연이고, 역사적 최고의 훌륭한 공연을 최고 역사적으로 훌륭한 도시 한복판에서 공연하게 된 게 너무 놀랍다라는 것과, 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 같은 공연을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자, 이번 앤드류 쿠머,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는 말씀들 들어보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이번에 뉴욕시 시장이에요. 그 코로나 맞았을 때 제일 고생 많이 하셨던 분, 뉴욕에서. 무료여야 하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납세 후원,
뉴욕 사람들이 돈을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그것을 침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민주당 클레어 상원의원은 의회 공청회는 콘서트나 축구 경기가 아니다. 좀 나아가서 놀이동산이 아니다. 특수 이익 집단이 좌석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셉 체퍼트 대주교님은 돈을 내고 미사에 참석할 수는 없다라고 갑자기 급발진하시는데 이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돈을 내고 미사에 참석을 했나 보죠? 누가? 프란스 교황님께서 센트럴파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료 배포된 입장권을 $400에 매매했고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미사를 하시는데 3분 만에 매진됐어요. 매매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이게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을 내고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요? 공짜로 해도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돈을 저렇게 내고선 미사에 참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긴 꽃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밟으신 땅이에요. 연수원 바로 밑에. 몇만 명이 모인 거더라. 여기쯤에 아주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구역에 우리 꽃대생 40명이 딱 이렇게 서가지고 노래 불러드렸어요. 형님 이렇게 엄지척하고 지나가셨어요. 희망의 집 바로 앞에. 여기 희망의 집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공연해주고 막 다 뽀뽀해 주셨죠. 네, 엄지척하시고. 네, 이건 돈 받고 당연히 한 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천주교 가족대회를 했다는데요. 미국 내 마지막 행사라고 이렇게 광고를 때립니다. 애들이.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요. 2장에 $5,000씩 팔았습니다. 저게 금세 또 팔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대단합니다. 교황님을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안표상에게 입장권을 사서 미사에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미사에 참석하는 경험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면 은총이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 지금 놀이동산부터 쭉 온 미사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서로 레벨이 달라요. 근데 레벨이 다른 이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생긴 건지, 미사는 왜 생긴 건지, 놀이동산은 왜 생긴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한 재화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바꿀 수가 없다. 미사를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시장지상주의가 왔어요. 동서양의 동서유럽의 냉전이 종식된 후에 시장과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이 가장 뚜렷해지고 그것이 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 마가렛 대처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지금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인 거죠.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균형이 생겨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번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장지상주의는 어쩔 수 없이 생겨납니다. 시장만큼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어떤 역사, 동서양의 어떤 역사도 시장만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끝내볼까 합니다. 쉬는 시간을 저 뒤에 보이는 55분까지로 가지시고요. 두 번째 시간 한번 재밌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광고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만든 광고로서 정말 많은 분노와 빡침 속에서 광고를 봤던 기억이 나면 일단 보시죠. 집에 쿡 처박혀가지고 인터넷 하는 그런 광고로서 어몽규 씨가 누군가요? 등산 산악인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14봉을 세계 최초로 완전 정복한 산악인들의 우상.
그 당시 대학생, 한국 대학생들이 뽑은 롤모델 1위. 2009년 당시 롤모델 1위. 히말라야 14봉을 등반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한두 번 바친 게 아니고요. 히말라야 영화 보면요. 동료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또 그 죽음의 룸보라를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구해가지고 오는 엄청나게 멋진 그런 어몽길 대장님이십니다. 저분이 평생을 저렇게 히말라야와 싸우면서 그곳을 올라가시고 태극기를 꽂고 위대한 저 모험을 하시면서 우리 자기를 롤모델로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집에서 쿡 인터넷 처하시라고, 조금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자면 쿡 처박혀서 인터넷 처하시라고. 쿡이 그겁니다. 전자기호죠. KT와 KTF가 있어요. KTF 여러분들 모르는 016 KTF가 있는데 이게 합병을 하는 아주 엄청난 경제적 사건인 그 당시에 티저 광고, 피티저, 밀당하다, 궁금해 미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광고를 저렇게 하니 전 저걸 보고 밥솥 광고인가? 왜 밥솥 광고를 어몽길 씨가 하지? 밥이 먹고 싶다는 건가? 뭐 그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계속 나오더니 쿡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TV, 인터넷, 전화, 결합 상품이었던 거예요. 저 당시에 대학생들이 뽑은 롤모델 2위가 누구였을까요? 1위가 어몽길, 박지성. 박지성이 그 시대인가? 박지성이 아니었고요. 네? 김연아가 3위. 안정? 박태환. 박태환 같은 시대지. 2위는 한비아였어요. 한비아. 걸어서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거는 저기야 여행 프로그램.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국제 구호가, 이분은 진짜 어렵게 꽃대로 모셨어요. 한국에 있을 시간이 간신인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모셨어요. 차비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도 와주셨어. 와가지고 이거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똑깍 올라가서 똑깍 착 돌더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화살을 꽂을 겁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 순간 불화살이 날아와서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거야. 말 한마디에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죠? 알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니까 안 꽂히지. 이분은 포스가,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를 듣고 불화살이 꽂히냐고. 그분의 삶 전체를 그냥 갖다 꽂은 거 내 마음속에 들이분 거야. 그냥 진짜 와 쩐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그 1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했겠어요.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듣고 나서가 달라졌겠지. 그분 말씀 중에서 그냥 자기는 한 번도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죽을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층 집에 살았는데 그리 부유한 집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우리 집 어느 곳에 가서 앉아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세계지도가 안 보이는 곳이 없었대요. 다 다른 버전의 세계지도가 도배가 되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항상 한국, 코리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이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을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대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겠죠. 각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을 참 만나게 돼, 여러분들 앞으로 또 그런 분들 자주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볼 테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그렇다고요. 네, 나영석 PD도 초대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분은 다시 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돈을 막 줄 수가 없어. 그런 분들 뭐 한 번은 돈 1,000만 원씩 보통 받는 분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여서 모실 수가 없어요. 어몽길 씨는 제가 언젠가 한번 모실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장님, 어몽길 선생님,
2009년에 쿡 광고 왜 찍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네? 무슨 뜻이지? 네. 쿡 광고를 꼭 찍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을 롤모델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광고였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요. 제가 그분의 대답이 반응이 나올 텐데 그 중에 베스트 답안은 저에게 생각하는 신부님 저는 그런 광고인지 몰랐습니다. 라고가 베스트예요. 설마 뭐 돈이 없어서 찍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네. 하여간 저는 꼭 만날 겁니다. 만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때쯤 학교에 없을 수도 있겠어요. 어묵일 대장님 모실 수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그때 가서 시부님 씹어댔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2위 한비아 씨였고 3위 김연아 씨였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요. 세 분의 공통점. 포기하지 않은. 뭔가 포기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렸고 이 어려운 일이 어쩔 수 없이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어려움. 하지만 내가 들어선 이 길에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을 롤모델로 삼더라고 우리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깨어나 보니 입에 금수저가 물려있더라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롤모델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용기 얻고 그 방법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롤모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꼰대어일지 몰라도 한번 귀담아 들어달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세 분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롤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네는 집에서 쿡 틀어박혀서 인터넷이나 쳐라. 이러면 안 된다. 슬프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그림들만 촬영을 했는지 어디서 자료 화면인지 모르겠는데 저 화면을 사용하게끔 협조해 준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가고 저기다가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를 깔아놓으니 되게 찌질해 보인다. 신나면 괴로우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는 광고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저기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알고 재밌어야겠다. 알고 재밌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광고가 직업의 가치, 저분의 직업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꽃대 선배님들이 만든 광고입니다. 3학년 때. 낯선 산쪽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물 때면 나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당연하지 멀리 가는 것 남자분들 열심히 정신 감사하고 있고 이 사람도 실제로 여자를 모습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장난 아니다. 티 나오는 거예요? 저요? 저는 연예인 하고 싶어요. 연예인.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연예인 할 수 있어. 야, 얼굴만 개그맨이네. 너 진짜 뭐야? 야, 그럼 너는 뭐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꿈이 없는데요. 공만전자, 판사, 변호사, 맨날 해야지. 판사 변호사요. 그렇게 하지 마. 저는요.
아쉽고는 없지만 뭘 하든지 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고 끝없이 도전할 거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고용노동부 장관상 받은 광고고요. TVN에 되게 오랫동안 나왔어요. 지금 퀄이 되게 안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되게 퀄 원래 괜찮은 그런. 여러분들 제약 기간 동안에 만든 광고가 TVN에 나오고 멋지죠? 중간에 이번에 안 되겠네요. 네, 다음 기회에 해보세요. 그 제 목소리예요. 네. 이 너무 유재석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공모전에 출품할 때 저작권 해결 안 된 거 냈다가 대상 받았는데 저작권 걸리면 취소거든요. 절대 그쪽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유재석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이 곡 좀 써게 해달라고 했더니 옆에 있어.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 얼마든지. 라고 해서 전화로 허락받고 집어넣은 곡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냥 대상을 받아버리네. 네. 저 두 친구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불변의 법칙, 효의 가치를 변제시킨다. 부모 사랑 상조. 자, 이거 돌아가신 분 미안합니다. 지금 상조 때문에 불안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걱정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말고 손으로 꼭 눌러주십시오. 부모 사랑 상조 1516-0114 당신의 상조 문제 부모 사랑 상조와 상의하십시오. 1516-0114 자, 부모 사랑 상조는요. 우리가 상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얘기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걱정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안 돼. 뭔가 좀 깝깝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어떡하지? 나는 형제도 없고 오빠 언니가 없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조 어떻게 치르지? 뭘 아는 게 없잖아 우리는. 뭐 슬픔도 슬픔이지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에 걱정되는 분 손 들으라고 하고 다 들지. 누가 안 들어. 그 손으로 전화 1566-5124 누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봅시다. 자네가 걱정이세요? 이제 자네 코치를 무료로. 무료? 진짜? 무료? 부모 사랑 상조 무료 자네 코치. 지금 전화하세요. 1560-114. 진짜 무료야? 장래가 7번이나 저렇게 무료라고 해야 될 성격의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광고였어요. 정말 무료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상황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되는 거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 걱정되는 거 수십 가지의 리스트업이 생긴다면 그 중에 경제적인 걱정은 제일 밑바닥에 있지 않을까요?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부모 사랑 상조는 그 부분을 책임져주는 안전망이잖아요. 사람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저게 과연 부모 사랑일까?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지금 돈을 5만 원씩 입금시키는 것보다 경로당에서 국밥 한 것 더 쏘라고 5만 원을 드리는 게 더 부모 사랑 아닌가? 저거는 자기 사랑 상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지금 가슴 아프게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 나온 그런 사진이고요. 그때 4대 총장님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유광호 미카엘 총장님이신데요. 학교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 다 이분이 주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총장님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든요. 바쁠 때는 많이 바쁘지만. 그러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총장님이 그렇게 주고 다니시는데
떳떳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죠? 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학교에서 하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가난 말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딸이 3명인데 아들이 너무 갖고 싶었어. 좀 욕심쟁이야, 그죠?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저를 아들로 자꾸 생각을 하셨고, 저도 모르게 총장님한테 신부님이라고 자꾸 입에 붙었어요. 이분이 또 그렇게 굉장히 신앙인이셨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점심 때 미사를 했어요. 경당에서 12시에. 그러면 꼭 오셨어요. 학생이 한 8명 정도 오고요. 교수님들이 한 3, 4명이 항상 왔거든요. 애들이 화목한 미사 하러 가요. 그러면 화목한 미사가 뭐야? 나중에 저만 몰랐어. 그게 화목한 미사라는 거를. 이름이 붙었더라고. 화요일, 목요일이라서. 그게 끝나면 항상 같이 점심 사주시고, 총장님이. 이렇게 신앙적이셨던 분께서 갑자기 가난 말기 선고를 받으신 후 3개월 만에 노랗게 항달로 변해가시더라고요. 목요일 날 교무회의 시간에 교수님들 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혼내고, 약간 웃음기가 없잖아요. 웃음기 없는 분이에요. 막 들이까고 퇴근을 하시는데 집으로 못 가셨대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서울성모병원으로 퇴근을 하셨어요. 이틀 뒤에 제가 아침 일찍 경당에서 성체, 예수님을 모시고, 가슴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조그만 성합에다가 성체를 2개, 하나는 저, 하나는 총장님 위해서 모시고 버스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갔어요. 병실문을 딱 열자 사모님과 3딸이 거기 있는데, 첫째 딸은 저랑 친한 누나였고요. 수녀님이세요. 둘째 딸은 약간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셨던 약간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고, 3번째 딸은 지금 막 그 외대에서 2학년 독일어과인가 그런 친구예요. 이 3명의 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를 돌아보세요. 근데 깜짝 놀라시는 거야. 신부님이 오시니까 돌아보시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가 그렇게 드나들었는데 한 번도 기척이 없어서 의식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아드님이 오시니까 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또 말을 저에게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사진을 제가 준비를 또 안 했는데,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막 선망이 온 상태로 소리 지르고 막 하는 분도 계세요. 많이 봤어요. 죽음의 천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 꺼지라고 막 욕하고, 마지막에 평생 욕하지 않았던 분이 욕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조용히 돌아가시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도와드린지에 따라서 그분의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뭘 해드렸냐면, 3딸, 막내딸부터 무릎을 꿇게 하고, 총장님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내딸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총장님, 막내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학교 잘 졸업하고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때 또 기도가 술술술 잘 나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둘째 딸 무릎 꿇으시라고, 셋째 딸 마지막 사모님 무릎 꿇으시라고 이렇게 해줘요. 다 총장님의 기도를 받아. 사람이 태어나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모님 병 있으신데, 사모님 무슨 병, 어디에 종양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총장님 가실 때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사모님 아픈 것 좀 가져가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마지막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바꿔서 사모님부터 총장님께 또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해서 총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모시고, 예수님을 제가 모시고 총장님한테 이만큼 떼가지고 모셔드렸는데, 이걸 삼키지를 못하셨어. 어떡하지? 저걸 못 삼키면 내가 꺼내서 제가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꿀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좀 이따가 꿀꺽 하시더니 바로 숨을 이게 마지막 숨이었어요. 들이쉬지 않으시는 거 더 이상. 마지막 숨을, 폐에 있는 숨을 다 뿜어내시더라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던 게, 이 젊은 어린 사제가
영적으로 살질 않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일에 떠밀려서 매일 진짜 이게 내가 사제인지 사업가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 눈앞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저는 엄청나게 그때 회개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총장님이 제가 드린 성체를 모시고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좀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미안합니다. 가족에게 기도했던 것도 얘기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숨을 내셨더니 그게 마지막 숨이었어. 정말 대단하구나. 이건 총장님의 삶. 한비아 씨가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꽂듯이 총장님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림같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총장님은 그렇게 학교를 깨끗하게 매일 치웠는데 총장님 그만 좀 하시라고. 총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다들 뭐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딱 그때부터 오신 분님께 전화드리고 신사님께 전화하고 두 군데 전화한 다음에 바로 장례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때부터 5일간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렀고 제가 장례위원장이 됐어요. 제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장례위원장으로 거기서 다 옷 갈아입으러 다 갖다 주시고 교수님들 갖다 주고 저는 그 빈소를 5일 동안 내내 지켰거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총장님은 시신을 화장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해부학교실로 사체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해부학교실로 가고 손톱과 머리카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해서 줘요.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시신 대신에 모셔놓고 장례미사 수요일 날 전체 학생들과 장례미사를 은총관에서 했어요. 네. 그렇게 왔어. 다 끝내고 연구실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어항을 하나 한자짜리 어항을 키우고 있었어요. 열대어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키웠어요. 그때 열대 어항은 이끼가 자주 끼니까 이끼 고기를 키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라는 물고기인데요. 되게 못생기고 되게 둔해요. 그래서 열대어들이 좀 싸납잖아. 그래서 콕콕콕 찌르면 3초 있다가 콕콕콕 입을 찌면 5초 있다가 아니 그래서 이 험난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도대체 답답해 죽겠다.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도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러면서 이끼를 얘가 먹어줘. 2마리가 먹어주니까 여항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끼고기를 보면서 야 총장님하고 똑같구나. 총장님도 내가 할 일 다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끼고기도 지 할 일 한 거잖아.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으로 하는 거지. 똑같구나. 근데 장례를 마치고 딱 와봤더니 얘가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어디 갔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뼈만 하얗게 뼈만 난 어디 저 구석탱이에 2마리가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5일 동안 밥을 안 주니까 제일 먼저 얘를 살을 파먹은 거야. 애들이 와서. 총장님은 해부학교실에다가 자기 시신을 기증하셨고 얘는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기증의 의사는 없었으나 강제 기증하게 되었고 내 살을, 내 피를 다 내주는 모습이 너무 닮아서 총장님과 비파라는 글을 써서 가톨릭 다이제스트 제가 그때 2년간 연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글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장 보내주셨어요. 댓글이 아니라 편지로. 이거는 제 신앙적으로 또 제가 믿는 분과 딱 닮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과 같더라. 저는 그렇게 이분을 떠나보냈고 8개월 뒤에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그곳에서 화장까지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또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유골함에 이렇게 납골을 껴안고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이곳에 모셨죠. 바로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꽃동네 낙원묘지에 제가 저희 차 타고 계셨던 분들이 저기 십자가 밑에 총장님 묻혀 계시다고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 몇 명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 저 십자가가 딱 유일하게 서 있거든요. 그 묘지 전체에서. 거기가 딱 요 윤광호 총장님 묘역이에요. 신기하게도. 네. 여기다가 딱 모셨어요. 이 과정 내내 제가 학교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르니까 누구에게 코칭을 받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대학교에서 교학처장을 하시는 동안에 거기도 총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교장을 치러보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버지의 코칭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 일반 가정상하고 달라요, 학교장은. 그래서 코칭을 받았는데 총장님 유고를 딱 안치시키는 것까지 다 코칭을 주셨어, 아버지가.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는 아버지는 점잖으신 분이고 되게 묵묵한 분이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뭔가 반기를 들거나 따져보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학교에 그때 따라 뭔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학교와 학생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가 평소에 코칭을 되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그날따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뚱맞게 갑자기, 그래서 막 좀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렇게, 그거 말고요 아버지, 뭐 이렇게 좀 했어요. 좀 기분 나쁘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기억도 안 나. 알겠어 뭐 하면서 기도할게 그러고서 끊었어. 제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좀 속상한 듯이 말을 했던 때가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된 거야. 마지막 전화. 전화를 끊고 4일 후에 저녁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시뮬레이션이 안 되죠. 아버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학교에서 테니스 대회에서 학생 교수 통틀어서 우승컵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몇 개월 만에 아무 예우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 도대체 뭔 소리. 30분 걸리는 길을 20분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병자성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조직기증 상태더라고요. 조직기증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주민등록증에 조직기증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걸어봤어. 한마음 한몸 운동부 전화했더니 서울 성모로 넘어갔고 서울 성모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직기증자를 위해서 지금 앰뷸런스를 바로 보냈대요. 그래서 금방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도착했고 앰뷸런스가 그 앰뷸런스에 아버지를 모시고 천만 덮고 아직 따뜻해 아버지가. 그 상태로 서울 성모병원까지 올라가는 1시간 반 동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올라갔는데 그때가 정말 제가 평소에 못했던, 평생 못했던 말을 다 했어요. 아빠한테. 솔직히 아빠한테 그때 서운했어. 그때 진짜 원망스러웠어.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엄청 바빴거든요. 막 그 공식 보고서 이런 정부의 그런 거를 하느라고 집을 막 6개월씩 안 들어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때 막 나는 부모 없는 자식이었다고 따지고 좀 이따 그래도 미안해, 그래도 아빠 사랑해 막 이러면서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올라갔고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바깥에 이제 8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조직 기증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조직 기증은 넓은 피부, 동맥관, 혈관, 그다음에 뼈, 근육 이런 것들 조직 기증을 하는 거예요. 40명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동안 사람들이 다 염주나 묵주를 굴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저도 묵주를 굴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수술이 잘 되고 못 되고인데 저희는 잘 돼도 돌아가신 거, 못 돼도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조금 마음이 좀 뒤숭숭하더라고. 8시간 후에 의사 선생님 나오셨는데 제가 신부인 거를 알고서 깜짝 놀라면서 신부님 아버님이셨냐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10번째 조직기증자래요. 들어오자마자였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조직기증자인데 그 당시 장례비를 다 주는 거야. 조직기증 하신 분에게. 그것도 몰랐어 나는. 전혀. 장례는 물론 꽃동네에서 치렀지만 꽃동네 장으로. 아버지가 평생 꽃동네에서 봉사하셨으니까. 그것에서 의사가 너무나 좋은 조직, 가장 좋은 조직을 기증받았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기증 중에서. 조직 기증은 지금 여기서밖에 자기밖에 안 한대요. 10번을 다 자기가 했는데 제일 좋은 조직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막 인사를 하는데 고맙지. 아빠한테도 고마웠고 그분이 그런 말씀에 너무 고마웠고. 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조직 기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뼈 대신에 나무를 집어넣어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요. 뼈대를. 그래서 모셔서 화장을 하고 모셨어. 어디다 모셨냐면은 여기. 왜? 바로 다음에 여기 은인묘역이거든요. 은인묘역. 바로 다음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나란히 있어요. 십자가를 하필이면 여기다가 딱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이 십자가를 놓으신 분이 우리 꽃동네 장례 담당 수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몰래 놨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저기 아직까지 저기 써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여기 딱 총장님 앞에 일부러. 그래서 총장님 집안하고 저는 가까워서 서로 꽃을 꽂아줘요. 가면은. 여긴 지금 안 꽂혀 있는데 이건 제가 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게 아버지의 죽음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청주 성모에서 생명 강의를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안 받았어요. 또 왔어. 받았어. 여성분이 막 울어. 김승주 신부님이시네요. 맞다고. 당황스럽지. 왜 울지? 누구누구 아니에요. 모른다고. 청주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동기신데 모르시냐고.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간암으로 죽어가는데 신부님께 경자성사를 꼭 청하고 싶다고. 근데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나중에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그 친구 모르는데 그 친구 저를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좀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를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신부됐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신부 있다고 자랑했대, 부인한테. 그 생각이 나서 그날이 월요일이었고 신속항원 검사해야 되니까 신부님들이 어려웠나 봐. 본당 신부님이 병자성사를 못 줬대. 병자성사가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사를 드리면 이분의 죄가 다 없어져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를 어저께 제가 밤 시간 상관없이 전화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새벽 3시라도 좋으니까 가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부님들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기억이 나서 남편 지문을 찍어서 폰을 열었대요. 그래서 신부님이라고 찍으니까 제 이름 하나가 딱 뜨더래. 저한테 와달라는 거죠. 당연히 가야죠. 신속항원 검사하고 기다렸다가 가는데 길이 청주 성모에서 청주 의료원까지 얼마나 막혀. 그 시간에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자꾸 전화가 와. 신부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또 어떻게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러도 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가서 끽 해가지고 의료원에다 현관에 그냥 차를 대고 내렸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견인 당해도 좋다. 6층까지 뛰어 올라갔어. 갔더니 막 안내를 간호사 선생님도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하기 직전인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 오셨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망 선고하기 전에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되게 고맙게도 신부님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시간이. 그래서 30분이요. 그래서 알겠다고. 30분 동안 뭐 했어요? 아까 했던 거 했어요. 5살 딸. 1학년 오빠는 엄청 울고 있었어요. 아들. 굉장히 잘생긴 아들. 딸은 오빠가 우니까 따라 우는 거지 왜 우는지 모르고 따라 우는 거야. 분명히 걔는. 딸,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 나한테 전화한 와이프가 7명이 있었어요. 딸부터 기도를 다. 이때는 좀 특이하게 평소는 어떻게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날은 제가 아들아, 딸아 하면서 제가 그 친구로 빙의해서 마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술술술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눈물바다가 됐겠죠. 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그게 화해였어요. 여보, 평생 같이 하자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내가 먼저 갈게. 기다릴게.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막 기도가 자기가 하면서 이제는 그만 고생하고 외국 여행 좀 한번 가보자고 약속해놓고 그렇게 멀리 여행 가면 어떡하냐고 막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또 마음도 짠하고. 그분의 부모님 또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다 기도를 7명 하니까 30분이 딱 걸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고선 병자성사를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빈소에 또 찾아가서 있고. 자, 제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사 또 상담가로서
남의 죽음을 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때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한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께 저기 우리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무릎 좀 꿇어 주십시오 하면은 100% 꿇어요. 100%. 순한 양이 돼가지고 꿇어요. 그러면은 아까 손을 이렇게 얹어서 가만히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면 좋지만 못하면 그냥 가만히 손만 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은 게 된 거예요. 그것만큼 거룩하고 숭고한 죽음이 또 있을까? 살면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지금까지 17명의 졸업생들이 이걸 시도했다가 성공해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와서 저에게 체험담 들려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스피스와 장묘문화 들으시는 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참고 들어주세요. 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죽음인데 부모사랑상조는 그것을 좀 오해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을 잘 보내드리는 건지 보람상조는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아버님은 잘 모셨지? 그래, 끝까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정성껏 모셨으니까 감격해서 그래요. 마음이 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보람상조 유료 광고 아니고요. 그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진짜 친구는요, 끝까지 함께 해주더라고요. 네. 부모님의 죽음에 끝까지 함께 해주더라고요. 정말 바빠서 미안해. 이럴 수는 있지만 바빠도 남아주더라고요. 네, 바빠도. 그게 동기고, 우리 수도의 동기는 다 아무리 바빠도 동기의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가서 그 시간을 다 같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같이 운구를 해요. 운구. 운구는 누가 하는 거냐면 관 들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거. 이거는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다 이 뜻이에요. 나도 자식이다. 너의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도 된다 라는 뜻에서 운구를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줘 고마워. 누가? 보람상조가. 좋은 친구죠? 네, 좋은 친구. 보람상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정성껏 모셨으니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상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조문예절을 다루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한마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때 좋은 곳 가셨을 거야, 이 말이 가장 큰 위로거든요. 종교를 초월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말만 하면 돼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잖아, 정성껏 모셔서. 누가? 보람상조가.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보람상조는 정말 좋은 상조인 것 같아요. 보람상조는 다 좋아요. 광고가 다 지금까지 보시면요. 그리고 부모사랑상조는 다 안 좋아요. 관계된 분들 안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그런 친구가, 이게 뭐냐면 이게 빈소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에이맨 졸업 선배님인데, 아니 에이맨 재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청각장애 갖고 계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못 하셨어요. 가족도 아무도 없어. 이 친구도 혼자야. 그러니까 빈소가 텅 빈 거예요. 꽃이 한 송이도 없는 거 봤어요? 꽃 한 송이 없는 빈소? 본 적 없죠. 제가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총장님 명의 좀 도용이 아니라 명의 좀 빌려가지고 제가 꽃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해요. 그럼 총장님 이름으로 거기다가 꽃바구니를 놔요. 제 돈으로. 근데 돈도 제 돈으로 하십시오라고는 안 하더라고. 요번 총장님은 하라고 했어. 하나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하고, 앞으로 어떻게 다 하실 거냐고 그거를 해서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봐서, 이분은 유도리가 있는 총장님이야. 처음이야. 이런 분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 꽃바구니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가서 놔주는 거예요. 그 꽃밖에 없어. 2개 놨어. 총장님 이름 하나, 내 이름 하나, 2개. 끝. 근데 80명이 왔어. 학생이. 검은 정장 입고 서로가 서로를 서빙하는 거야. 막 서로가 서로, 얘를 서빙하더니 좀 있다가 먹은 애가 얘를 또 서빙해. 다 여러분들 재학생들인 거, 선후배들. 근데 제가 옆에 보니까 이런 집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악대학,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었네? 네. 이게 끝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까지 늘어섰는데 300개가 넘어요. 화환이. 저기 돈으로 따지면 얼마야? 저게 왜 그렇게 많나?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제일 친한 친구 8명이 있어요. 저까지 8명. 맨날 만나는데 고등학교 친구, 저희 학생회 임원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청주시 첫 번째 약국의 약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화환이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계속 그 기간 동안, 미사하는 동안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자. 사람이 미어 터지는 장례식 꽃 한 송이 없어. 꽃이 300개야.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죽으면은 꽃이었으면 좋겠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상조라는 그거예요. 그 친구들 80명이 다 아들, 딸이 돼서 에이맨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 보고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상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제 아버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게 돼가지고 또 이번 시간에 또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또 공교롭게 맞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로 세팅이 돼서 나오셔. 근데 꿈에서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막 울 때도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막 정말 서럽게 울었던 거는 아까 그 학교 다닐 때 오송역으로 불법 주차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저희 불법 주차는 결국 7만 원짜리 딱지를 떼므로써 종결이 됩니다. 주차비 7,000원인데 10번의 주차비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고 나니 이제부터 착한 납세자가 됐어요. 납세자는 아니지. 네, 그랬는데 그 쭉 줄 서 있는데 차들이, 저는 그 당시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학교에다 기증하고 제가 그 차를 탔거든요. 그 차가 세워져 있는데 다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딸들이 와서 아빠 그러고 내려가지고 너 따라왔어 그러고서 태우고 집에 가. 똑같은 라인에 아버지 차가 딱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없잖아. 내가 결국 운전해야 되잖아.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왜 난 아빠가 없어 하면서 나만 없어 아빠 이러면서 입에다가 주먹 집어넣고 막 울면서 운전해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렇게 울어보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냐면 전 장례 기간 내내 한 번도 못 울었거든요. 못 울었어.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개 울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네. 아, 이 분위기 너무 다르다 이거. 그래 전 시간 했기 때문에 해야 돼. 어떻게 분위기 달려가도 할게요. 여러분 저 위로할 필요 없어요. 너무 짠해 눈 모습들이. 네, 가봅니다. 테이블 매너 예약 시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몇 분 이상 늦으시 전화를 할까요? 20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때 늦으면 전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복장 뭔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어디 호텔 같은 데는 최소한의 복장이 있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기본 자리 배치대로 돼 웨이터가 빼주는 자리는 여성이 앉는다고 했죠? 연장자나 여성. 소지품 눈으로 보시고요. 메뉴를 제대로 읽지 않고 저거 맛있어 보니까 적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초대받았을 때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떤 요리의 주문은 피할까요? 제일 비싼 요리와 제일 싼 요리는 피하면 좋다. 네. 그 제일 싼 요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면은 그거 시켜도 되지만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되죠. 식사 도중에 자리를 뜨면은 어쨌든 실례가 되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지 뭐라고 하지 말고 미리 갔다 오는 것은 실례가 안 된다. 테이블 세팅의 인포멀입니다. 조금 그림이 바꿔왔어야 되는데 나이프가 여러 개인 세팅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폈습니다. 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물컵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와인잔도 오른쪽. 자, 플레이스 카드는 이제 여기다 예약자의 이름을 써놓는데요. 네임 카드가 아니라 플레이스 카드예요. 네임 카드는 그 식당 입장에서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라는 거고요.
플레이스 카드는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자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매너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플레이스 카드. 그다음에 빵은 왼쪽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서비스 플레이트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샐러드 플레이트가 놓여요. 그래서 서비스 플레이트는 별로 안 치우고 요 플레이트를 계속 이렇게 얹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서빙을 받습니다. 네. 테이블과 가슴가의 거리는 주먹 2개 정도. 다리를 꼬지 않는데요. 이게 밥 먹을 때 꼬는 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뭐 커피나 차 마실 때는 꼬는 거 괜찮은데 식사의 순서에 따라 나이프, 포크, 스푼들은 차려놓은 상태에서 어느 쪽부터? 바깥쪽부터. 아까 그림에서도 샐러드 포크가 바깥쪽에 있었죠. 바깥쪽부터 써서 들어오다 보면은 쓰고 그 먹은 접시에다가 올려놓고 쓰고 널려놓고 하면은 그거를 바깥으로 서빙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 순서를 바꿔서 드시면은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는데 혹시 손님 무슨 스테이크 포크 다시 갖다 드릴까요? 이걸 물어봐. 스테이크 포크로 이거를 샐러드를 먹었을 경우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식사 도중 불가피하게 자리를 떠야 될 때는 냅킨을 의자 위에다 둔다. 식탁 위에 두지 않고. 왜일까요? 자리를 표시. 식탁 위에 얹어놓은 건 다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얹어놓고 담배 피우러 나갈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식당에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올려놓는 것은 먹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인입니다. 나이프나 포크를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스스로 짚지 말고 조용히 손을 들어 호출한다. 왜 스스로 짚지 않을까요? 난이도 중. 허리 숙여야 되니까. 내가 불편해서. 네. 손이 오염되니까. 간호학과 2학년. 상대방 왜? 서로 눈 보면서 대하면서 웃고 있는데. 대하는데 조금 다른 거. 상대방에 대한 예의 맞아요. 네? 비켜줘야 되니까. 비켜줘. 같이 찾게 되니까. 상대방이 신경 쓰이고. 신경 쓰이니까 어떤 게 신경 쓰이지? 상대방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있을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나는 떨어진 포크만 생각해. 어떡하지? 주워야 되니까. 그럴 때 쑥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여러 번 봤어, 저는. 내가 들어갈 때. 자, 손들을 호출해요. 그럼 와서 웨이터분께서 주워주나요? 가져가고 새거 갖다 줘. 가져가요? 떨어져 있어. 안 주워요. 왜? 놀래니까 안 주워요. 그냥 놔둬요. 새거 갖다 주지. 주워서 주나? 아니죠? 네. 조용히 호출한다. 소금이나 후추는 뭐뭐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부탁한다. 팔을 뻗어서 가져오지 않고. 와, 이 상을 집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큰 결례예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결례다.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음료는 자기 오른쪽 걸 마시고 빵과 샐러드는 왼쪽 걸 먹어야 됩니다. 거꾸로 먹으면 뭐예요? 남의 거 먹는 거예요. 생선은 접시 위에서 되도록 뒤집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예절이에요, 원래. 근데 외국에 있는지도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대부들이 뒤집지 않고 가시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먹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야. 사대부들이 뒤집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어. 생선을 한쪽을 먹고 가시를 이렇게 발라서 반대쪽을 먹는 게 아니라 한쪽만 먹는 거였어. 왜? 하인들 먹으라고. 이게 노빌루스 오블리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몰랐어. 외국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대요. 이게 이제 에티켓 매너로 남아서 뒤집지 않고 먹는다. 우리는 물론 뒤집지 않기 위해서는 먹고 가시를 덜어내고 먹겠죠. 로스트 치킨과 통째로 내놓은 띠리리는 손으로 먹어도 좋다. 나머지는 안 된다. 통째로 내놓은 바게트 빵 맞아요. 그다음 옥수수는 손으로 먹어도 좋다. 그 음식 그 외에는 어느 좋지 않는다. 네. 웨이터를 부를 땐 손가락을 튕기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큰 결례입니다. 손을 조용히 들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약 4테이블 정도만 차징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배를 근데 몇 번씩 눌러야지 나오는 집도 많지만, 손님이 실수하여 변상이 필요할 때는 누가 변상한다? 자기가 누구죠? 깨트린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한 사람이 변상. 초대한 사람이.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변상하냐면요. 그 손님이 같이 게스트가 있는 데에서 말하기보다는 딱 가서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하면서 연락 주십시오 하면서 보통 명함을 남겨놓고 와요. 그 자리에서 뭐 얼마네 라고 흥정하지는 점잖은 자리에서 안 하고, 그럼 다음날 전화를 줘요. 얼마나 놀라셨냐고, 안 다치셨냐고 막 하면서 얼마다고 말하는데, 이게 막 유리 같은 거면 괜찮은데 뭐 조각상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도 호스트가 변상하고 게스트는 다른 방법으로 호스트에게 답례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요리가 나오면 맛을 보기 전 띠리리 하지 않는다. 맛을 먼저 보고 띠리리 한다. 맛있다라는 말? 먹지 않고 맛있다. 이제 한번 먹어볼까? 평가. 안 먹어봤는데 입맛을 다시지 않는다. 입맛은 어떻게 다시는 거야? 이렇게 다시는 건가? 냄새를 맡지 않는다. 냄새를 맡는 유튜버도 있다. 일부러, 그죠? 자, 답은 후추나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 왜? 왜가 더 중요해? 기본적인 본연의 맛. 본연의 맛. 본연의 맛, 간? 똑같은 말? 요리사가 원하는 맛이 있습니다. 원하는 맛. 오케이. 셰프에 대한 예의예요. 셰프가 특히 소금이나 후추는 맛을 크게 바꾸기 때문에 셰프가 준 맛을 먼저 느끼고 자기가 기호가 다르면 거기다 추가하는 것은 예의다. 자, 손에 든 포크는 세워잡지 않고 말하는 도중 절대 휘두르지 않는다. 휘두를 수 있어요. 나이프는 절대 몸하지 않는다. 상대쪽 입에 대지 않는다. 이거 있어요. 소스 먹을 때 안 된다. 식기를 움직이지 않는다. 식사가 끝났다고 포개. 수유님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막 포개. 막 해가지고 탁 해놔. 꽃동네 앞에 맹동이라는 데 중국집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서 수님들이 드시고 저도 같이 먹었어요. 수님들이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그 중국집 사장이 와가지고 그릇 찾아가는데 기분이 이상한지 한번 열어봤어. 깨끗하게 그릇이 쫙 돼 있는 거야. 사장님 뭐라고 할게요? 맛없었냐고? 쌍욕을 날렸어. 쌍욕. 개쌍욕 진짜. 수연님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날렸어. 왜? 갑자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집인데? 얼마나 꽃동네가 최고 단골이 될 거거든요? 그때 거기 또 재단 사무실이었어. 중앙이었어. 하지 말라고. 설거지를 해서 주면은 집 문 닫으란 소리래. 전혀 몰랐어. 이제 그만 장사라는 소리래. 이게 그분들에겐 그렇게 통한대요. 지금은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 연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문 닫으라고 그런 거냐 2년들아 막 그렇게 했어. 그리고 다시는 꽃도 나온다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오더라고요. 네. 맛 없어요. 근데 안 먹거나 안 가. 네. 이거 하지 않는다. 음식물 입안에 있을 때 말하지 않는다. 말을 걸어. 내가 입안 막 씻고 있는데 말을 걸었어. 질문했어. 어떻게 한다? 삼킨 다음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삼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죄송한 게 아니라 물어본 사람이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입안했을 때 질문을 좀 이따 하자 되겠죠. 냅킨은 한쪽 끝부터 사용하고 식사 후 대충 접어 테이블 위에 둔다. 뭐뭐를 닦지 않는다? 립스틱을 닦지 않는다. 립스틱을 닦지 않는다. 네, 오늘 첫 시간은 골아픈 시간이었고 둘째 시간은 우울한 시간이었는데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시였습니다.